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합니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등의 중대 변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실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중대 위기라고 여겨 추경 요건이라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자구 해석에 그 해석은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모든 추경은 단 한 번도 요건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럼 요건 문제로 추경이 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조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배경입니다. 불경기에 더 거친 세수로 그 불경기에 대처하는 건 원래 국가 재정의 임무입니다. 야당이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본질이죠.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만으로 지속 성장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약점은 뭔지 따지고 보완하게 만들어야죠. 한 달 된 새 정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지금 대량 실업으로 보는 게 맞냐, 그 자구 해석을 따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지금 야당 너무 못 싸웁니다. 잘 좀 싸웁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야당이 잘 못 싸워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이제 잘 싸워야 서로, 시사방송도 할 말이 많고요. 저희도 먹고 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쟁점으로 자꾸 싸우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G20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외교부 장관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 일요일 임명이 유력합니다.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못 싸우는 거예요. 지금 후보 한 명 임명했잖아요. 두 번째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 언론이 이럴 때 보도하는 스탠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임명 강행이라고 잡아서 보도하는 게 현재 프레임인데,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제 생각입니다. 강행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절차에 어긋났거나.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를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도 없어요. 대통령이 가진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 같이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붙이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었다. 이건 강행이죠. 그건 초법적인 상황인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이 사람 어떤가요? 하고 대중 눈높이에서 검증을 요청하고 청문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회는 이 사람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이 사람 문제 있다 하고 의견 제시를 하죠. 근데 장관의 경우에는 거기까지가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 이상의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었고요. 네. 네, 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동안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해버린 거죠. 그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경우는 그 인사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부정적 여론이 60% 이상, 70% 이상 되고 찬성이 10%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여태 딱 3명이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는데 여론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런 여론 때문에 대통령이 철회한 케이스 딱 3번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국민 여론을 그렇게까지 거스르면서 이제 임명을 하면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정 동력도 상실되니까 뭐 그래도 임명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딱 3명 낙마했는데 이번엔 여론도 60% 이상이 임명을 찬성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거꾸로 국회가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론도 그걸 지지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파국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명하는 게 어떻게 강행입니까? 강행이라고 그 프레임을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현 정부를 상대로 야당이 여론조사에서 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합법적, 절차적 문제없는 임명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강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습관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이라고 하는데 뭐가 강행이죠? 야당이 잘 못 싸운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는 전현직 인권대사 등 10명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 후보자는 유엔 사무총장들과 함께 유엔의 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을 지닌 유일무이한 한국의 대표적 외교 전문가다라면서 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성명에는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또 이석태 전 인권대사, 이정훈 현 북한인권대사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를 참 이상한 케이스라고 봐요. 이례적이고. 유엔 인권대사들이 이제는 다시 지성명한 거잖아요. 외교부, 노조로 출발해서 외교부 장관들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엔 대사들도 하고. 그냥 전례를 벗어난 전문가 영역에서는 우리 언론에서 잡아내지 못한 강경화 후보의 경쟁력을 받거나 뭐 실력을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례적이어서. 근데 이제 너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네. 점이 좀 있을 텐데요.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지지선언을 이례적으로 하는지는 임명되고 나면 꼭 제가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뉴스공장에 초대해서. 이상한 케이스라서.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저는 강경화 후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예. 왜 이럴까요, 이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러브콜 보내셔서 꼭 인터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랑 G20 등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 그러니까 사이에. 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저희하고 인터뷰 좀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특정 장관 후보가 이런 전방위적인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받는 게 처음이라서. 자, 다음 순요.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가 논란 중입니다. 왜곡된 성의식 담았다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성의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진 않았지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것이 사내의 생리다라는 식의 남성의 행위를 생물학적 본능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성의식과 여성관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책에서 이런 걸 썼다는 거죠? 네,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화제가 된 문제가 된 부분들 읽어봤는데 이 남성적 혹은 뭐 가부장적 가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도 있는지 앞뒤가 맥락이 잘린 채 이 부분만 문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읽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죠. 예. 네, 독자의 판단 맡기겠다고 어제 아침에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해당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와간 청문회 이 청문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차관은 2015년 1월쯤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물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는 모른다고 해왔던. 예, 지금까지 계속 모른다고 해왔고요. 네. 노래까지 나왔죠. 모릅니다라고요. 예, 뉴스공장에서 틀은 바도 있습니다. 아, 법구라지였나요? 모릅니다였나요? 예. 네네. 하여튼 계속 모른다고 예. 했던
근데 이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를 만날 때 고수부지 같은 데서 비밀리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김종 차관의 그 최순실 씨와의 만남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만남의 내용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유라 씨 소식도 김종 차관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안부를 물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평상 김종 전 차관이 어제 한 증언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대화를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김종 전 차관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네. 근데 김종 전 차관이 이 이사를 거짓말해서 본인이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법정에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그 신빙성을 따질 때 그런 부분을 묻게 되는데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은 김종 전 차관의 착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착각이요. 예. 어쨌든 김종 전 차관의 증언에 비춰보자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본인이 워낙 주장해왔던 모른다는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반론을 펴고 있죠. 네.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김종 전 차관의 증언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저는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이